민설이의 삶은 조용한 도서관의 서고처럼 정적이었다. 그녀는 사서였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을 걸어 출근하고 오래된 책들의 먼지 냄새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삶은 5년 전 22살의 나이에 겪었던 끔찍한 사고 이후로 멈춰 있었다. 사고는 그녀의 다리에 희미한 흉터와 함께 그 이전의 모든 기억을 앗아갔다. 의사는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다. 그녀에게 과거는 제목이 지워진 책처럼 존재하지만 펼쳐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안전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녀는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보호소장은 활발하고 애교 많은 강아지들을 그녀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서리의 시선은 가장 구석진 케이지, 그 안에서 몸을 말고 세상을 등지고 있는 한 마리 개에게로 향했다. 녀석의 온몸에는 학대의 흔적인 듯한 흉터가 가득했고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다. 저 아이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마 입양이 힘들 겁니다. 사람 손길을 극도로 무서워해요. 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리는 케이지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개의 겁에 질린 눈 속에서 기억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졌지만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었다. 제가 데려갈게요. 서리의 단호한 말에 소장이 놀라 되물었다. 네, 하지만 저 아이는 괜찮아요. 저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새로운 하늘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개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 닫힌 세상에서 벗어나 함께 새로운 하늘을 보며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서 하늘이와의 첫 몇 주는 힘겨웠다. 하늘이는 집안의 가장 어두운 곳, 소파 밑에 숨어 나오려 하지 않았다. 서리는 녀석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소파 옆 바닥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밥과 물을 근처에 놓아주고 자신의 하루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 과거에 대한 답답함에 대해 나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조용한 인내심이 녀석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던 것일까. 일주일이 지나자 하늘이는 그녀가 잠든 틈을 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2주일이 지나자 그녀가 내민 손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한 달이 되던 날 하늘이는 마침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그녀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다. 그 순간 서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비로소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이 생겼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렇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하늘이는 서리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서리는 하늘이를 통해 텅 비었던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다. 문제는 서리가 집을 꾸미기로 마음먹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과거의 흔적인 사고 직전에 찍었다는 사진 한 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두기로 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세상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눈빛은 총명함과 생기로 가득했다. 서리는 언젠가 저 사진 속의 모습처럼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녀가 액자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던 하늘이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녀석의 시선이 새로 놓인 액자에가 닿았다. 그 순간 녀석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부드럽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저기로 변했다. 목 뒤에 털이 곤두서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새어나왔다. 크르르르르. 그것은 그녀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순수한 증오가 담긴 소리였다. 서리는 너무 놀라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하늘이는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오직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평생의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하늘아, 왜 그래 나야? 나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하늘이의 으르렁거림은 더욱 거세졌다. 녀석의 입술이 들리며 하얀 이빨이 드러났다. 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었던 하늘이, 그런 하늘이가 왜 자신의 사진을 향해 이토록 끔찍한 증오를 드러내는 것일까?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평화로운 세계가 사진 한 장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액자 속에 웃는 여자와 그녀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개, 그리고 그 사이에 선 기억을 잃은 여자. 기묘하고도 불길한 삼각관계가 그날 밤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민설이와 하늘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서리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거나 하늘이가 액자의 낯선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그녀는 다음 날 조심스럽게 액자를 다시 하늘이 앞에 내밀어 보았다. 결과는 똑같았다. 하늘이는 액자 속 웃는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서리가 액자를 등 뒤로 숨기자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그녀의 손등을 핥으며 꼬리를 쳤다.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었다. 하늘이는 실제의 민설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따랐지만 사진 속의 민설이는 죽일 듯이 증오했다. 서리는 혼란에 빠졌다. 저 사진 속의 여자는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의 유일한 증거이자 그녀가 되찾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하늘이는 바로 그 모습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기묘한 이중생활이 되었다. 그녀는 하늘이가 보는 앞에서는 사진을 꺼내지 않았다. 사진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며칠 동안은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늘이는 예전처럼 그녀의 발치에서 잠이 들었고 그녀가 책을 읽을 때면 조용히 곁을 지켰다. 하지만 서리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하늘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의 여자는 그녀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왜 지금의 나는 이 여자의 그림자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 어두운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내 기억 속에 나 자신이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과거에 무언가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도 저질렀던 건 아닐까? 그래서 하늘이가 동물의 순수한 본능으로 내 안에 숨겨진 아기를 보고 저렇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기억 상실이라는 안개 속에서 그녀의 자아는 쉽게 흔들렸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자고 있던 줄 알았던 하늘이가 어느새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녀석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을 향해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서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자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니야, 하늘아, 이건 그냥 사진일 뿐이야. 나야, 나라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하늘이의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다. 그날 서리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하늘이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다. 사진 뒤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하늘이가 그토록 증오하는 그 기억의 실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다음 날 서리는 인터넷을 검색해 용하다는 동물행동심리 전문가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담 예약이 아니었다. 닫혀버린 자신의 과거를 향해 처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행위였다.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윤 선생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며칠 뒤 민설이는 하늘이와 함께 윤 선생의 동물행동심리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는 병원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책과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한 아늑한 서재 같았다. 백발이 성성한 윤 선생은 불안해하는 서리와 경계심을 풀지 못하는 하늘이를 인자한 미소로 맞았다. 편하게 앉으세요. 서리 씨,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서리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기억 상실, 상처 입은 하늘이를 입양하게 된 과정, 그리고 사진 한 장이 그들의 평화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선생님, 저는 하늘이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혹은 제 기억 속에 제가 모르는 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워요. 윤 선생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판단이나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제가 직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서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늘이의 그 끔찍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다. 그 순간 윤 선생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하늘이의 몸이 다시 돌처럼 굳었다. 녀석의 콧등에 주름이 잡히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윤 선생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전문가의 날카로운 눈으로 하늘이의 모든 반응을 관찰했다. 녀석의 동공, 곤두선 털, 꼬리의 각도, 그리고 으르렁거림의 종류까지 그는 서리에게 액자를 든 채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걸어보라고 지시했다. 하늘이의 저기에 찬 시선은 오직 액자를 향해 고정되어 있을 뿐 서리의 몸짓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관찰이 끝난 후 윤 선생은 서리에게 액자를 다시 가방에 넣으라고 말했다. 액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하늘이의 으르렁거림은 거짓말처럼 멎었다.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서리의 발치에 다가와 꼬리를 쳤다. 윤 선생은 따뜻한 찻잔을 그녀에게 건네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리 씨,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을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가장 큰 두려움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저 아이는 사진 속의 민설이라는 인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진이라는 매개체와 연결된 끔찍한 기억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는 동물 행동학의 트라우마 반응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동물들, 특히 개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감각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각을 통해 특정 기억을 특정 냄새와 연결시키죠. 아마도 이 사진이 찍혔을 때 혹은 이 사진과 관련된 어떤 시점에 하늘이는 엄청난 공포나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찍던 그 장소에 녀석을 학대했던 사람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사진 자체가 어떤 끔찍한 사건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이에게 이 사진은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를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녀석은 그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이 두려워 그 열쇠 자체를 파괴하려 드는 것이죠. 윤 선생의 설명은
서리의 머릿속을 뒤덮고 있던 혼란의 안개를 걷어내는 등대 불빛과도 같았다. 문제는 그녀 자신이나 하늘이의 애정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바로 사진 그 자체에 있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하늘이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어쩌면 서리 씨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제 그 사진에 대해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윤 선생은 그녀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습니까? 사진을 찍을 때 주변에 누가 함께 있었죠? 그 무렵 당신의 삶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답을 찾으세요. 그것이 하늘이의 상처를, 그리고 당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치유할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상담소를 나오는 서리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전혀 달랐다. 두려움과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상실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파헤쳐야 하는 능동적인 탐정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손에 든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단서이자 그녀가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의 첫 페이지였다. 그녀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 선생과의 상담 이후 민서리의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파헤쳐야 하는 탐정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단서는 손에 들린 사진 한 장. 그녀는 사진을 액자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사진의 앞면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사진을 뒤집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진 뒷면에 빛바랜 종이 위에 아주 작고 희미하게 오래된 사진관의 상호가 적혀 있었다. 몸날 사진관,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옛 주소.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로 향하는 첫 번째 이정표였다. 서리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휴가를 내고 서울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안전하고 조용한 도서관을 떠나 그녀의 기억이 묻혀있는 혼란스러운 도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다. 하늘이는 그녀의 결심을 안다는 듯 여행 가방을 꾸리는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사진 뒷면에 적힌 옛 주소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풍경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녀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낡은 동네의 한 구석에서 간판도 거의 다 떨어진 봄날 사진관을 마침내 찾아냈다. 사진관은 금방이라도 문을 닫을 것처럼 낡고 허름했다. 가게 안은 먼지 쌓인 낡은 카메라들과 빛바랜 흑백 사진들로 가득했다. 백발이 성성한 사진사 할아버지가 그녀를 무심한 눈으로 맞았다. 뭘 찾으러 왔소? 저 할아버지, 혹시 이 사진 여기서 찍으신 건지 여쭤보려고요.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사 할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워낙 오래전 사진이라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 내가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서리는 실망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녀가 돌아서려던 순간 할아버지가 말했다.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필름은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는 버릇이 있거든. 그는 가게 안쪽에 먼지 쌓인 창고로 들어가 한참 동안 무언가를 뒤적였다. 서리는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얼마 후 할아버지가 누렇게 변색된 필름 원판 묶음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는 라이트박스 위에 필름을 올려놓고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 기억난다. 기억나. 할아버지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라이트박스에 필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서리가 가진 사진뿐만 아니라 그날 촬영했던 수십 장의 다른 사진들이 함께 인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 서리는 보고야 말았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여자 한 명 사진 속에서 두 여자는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옷을 입고 함께 웃고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기억나네. 그날 손님은 혼자가 아니었는데 아주 예쁜 쌍둥이 자매가 같이 왔었지. 어찌나 사이가 좋던지 보는 내가 다 흐뭇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라이트박스 위의 사진들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런데 좀 이상했지. 한 명은 아주 밝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다른 한 명은 어딘가 좀 위축되고 슬퍼 보였거든. 할아버지는 서리가 내민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진 속 아가씨가 아마 동생이었을 거야. 아주 활발했던 이름이 체리였나 민체리. 그리고는 필름 속 다른 사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사진 속에는 지금의 서리와 똑같이 어딘가 슬프고 조용한 눈빛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이쪽이 언니인 서리씨 맞지? 민서리 그리고 민체리. 그 순간 서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5년 동안 자신의 유일한 과거라고 믿었던, 그녀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사진 속의 저 여자는 그녀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그녀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녀의 온 세상이, 그녀의 정체성이 이 낡은 사진관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미스터리는 이제 단순히 개의 이상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 그리고 그 반쪽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였다. 아가씨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해. 사진사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리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필름 위에 나란히 서 있는 두 명의 자신을 쓰다듬었다. 한 명은 기억 속에, 다른 한 명은 현실 속에.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5년이라는 거대한 망각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사진관을 나온 민서리의 머릿속은 하얀 캔버스 위에 수만 개의 점이 한꺼번에 찍힌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민체리, 그녀의 쌍둥이 동생.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찾기 위해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서가 아닌 한 명의 간절한 탐정으로서였다. 그녀는 도서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엔진을 이용해 민체리라는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민체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용감하고 집요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화면 위로 그녀가 쓴 날카로운 기사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대기업의 비자금 문제,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 그녀는 약자의 편에서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서리는 마침내 결정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5년 전 체리가 마지막으로 연재했던 기사. 그것은 신흥 재벌로 떠오르던 젊은 기업가 백이강 대표의 추악한 이면에 대한 고발 기사였다. 기사는 백이강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간 직후 기자 민체리는 감쪽같이 실종되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로 종결되었다. 그녀가 실종된 시점은 서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은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서리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가 사진을 보고 으르렁거렸던 이유, 그것은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의 원수인 백이강과 싸우던 옛 주인 민체리였기 때문이다. 서리는 체리의 흔적을 더듬어 그녀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낡은 블로그를 찾아냈다. 블로그는 5년 전 그날 이후로 업데이트가 멈춰 있었다. 서리는 마지막 게시물을 읽었다. 거기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짧은 글귀와 함께 언니에게라는 제목의 비밀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었다. 서리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했다. 그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했다. 자신과 체리의 생일, 부모님의 기일. 하지만 폴더는 열리지 않았다. 그녀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던 하늘이가 나직하게 낑 하고 울었다. 그 순간 서리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쳤다. 하늘,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폴더가 열렸다. 체리는 자신의 반려견 이름을 언니를 위한 마지막 열쇠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업로드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켜지고 그녀 자신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니, 동생 체리의 얼굴이었다. 영상 속 체리는 지금의 서리와 달리 조금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당당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아직은 앳된 모습의 하늘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체리가 카메라를 보며 마치 서리에게 직접 말하듯 입을 열었다. 서리 언니, 만약 언니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걸 거야. 그녀는 자신이 백이강을 취재하며 그가 저지른 살인과 비리의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백이강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 사람, 악마야. 언니, 절대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내가 모든 증거의 원본을 숨겨둔 장소를 이 영상 마지막에 남겨둘게. 만약 내가 잘못되면 언니가 꼭. 체리가 말을 잇는 순간이었다. 영상 밖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체리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졌다. 백이강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서리의 머릿속에서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빗길을 질주하는 자동차, 백이강의 분노에 찬 얼굴, 자신을 보호하려 앞을 가로막는 동생 체리의 모습, 그리고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끔찍한 충격, 자신의 머리를 감싸는 끔찍한 고통, 그리고 어둠 속에서 피를 흘리는 자신을 보며 울부짖던 하늘이의 모습. 서리는 그곳에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이강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동생 체리를 해치려던 현장이었고 그녀는 그 현장에서 언니를 구하려다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다. 아, 서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5년 동안 묻혀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하늘이가 그녀에게 달려와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더 이상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기억을 잃었던 도서관 사서 민서리는 이제 죽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직 동생을 잃은 깊은 슬픔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를 향한 불타는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기억이 돌아온 민서리는 더 이상 예전의 조용한 사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동생을 잃은 깊은 슬픔과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를 향한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동생 민체리의 미완성된 전쟁을 끝내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혼자서는 거대한 악인 백이강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동료가 필요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다시 윤 선생의 상담소를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쌍둥이 동생 체리의 존재, 그녀가 파헤치던 진실, 그리고 5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윤 선생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제야 하늘이의 행동이 모두 이해가 가는군요. 그 아이는 지난 5년간 자신의 옛 주인이 겪었던 고통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기꺼이 서리의 편에 서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하늘이의 트라우마 반응이 특정 가해자와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전문가 소견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다. 하늘이의 으르렁거림은 이제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증언이 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서리는 체리가 남긴 블로그에서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선배 기자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의 이름은 김평호. 현재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베테랑 탐사보도 기자였다. 서리는 그를 찾아가 체리의 마지막 영상과 그녀가 남긴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김평호 기자는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끼던 후배 체리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은 서리의 눈빛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체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이대로 묻어둘 수 없었다. 체리가 그렇게 가버린 뒤로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군요. 좋습니다. 민설이 씨, 이 싸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명의 평범한 사서와 한 명의 동물 심리학자 그리고 정의감 넘치는 기자들이 모여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스러운 팀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체리가 남긴 마지막 영상에서 그녀가 결정적인 증거 원본을 숨겨둔 장소에 대한 암시를 찾아냈다. 체리가 생전에 좋아했던 한 시집, 그 시집의 특정 페이지에 대한 언급이었다. 서리는 자신의 옛집, 즉 체리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 먼지 쌓인 책장에서 그 시집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시집의 갈라진 책등 안에서 백이강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된 작은 회계장부 원본을 발견했다.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그들은 백이강을 잡기 위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김평호 기자는 자신의 언론사를 통해 얼굴 없는 기업 사냥꾼의 추악한 실체라는 제목의 탐사보도 시리즈 일부를 터뜨렸다. 기사는 백이강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오직 그만이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교묘하게 흘렸다. 백이강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가 스스로 실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다. 한편 백이강은 김평호 기자의 기사를 보고 격분했다. 그는 민체리의 배후에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수하들을 풀어 그 출처를 찾으라 명령했다. 그는 아직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5년 전 자신이 직접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 여자의 쌍둥이 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팀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백이강이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후원하는 일주일 뒤에 열릴 한자선 갈라 행사장, 그곳을 최후의 심판대로 삼기로 결정했다. 수많은 언론과 대중이 지켜보는 그곳에서 그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내기로 한 것이다. 서리는 초조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결심을 안다는 듯 든든하게 그녀의 손을 핥아주는 하늘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는 진실을 위해 함께 싸워줄 동료들이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기억을 잃고 방황하던 연약한 여자는 없었다. 동생의 복수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강인한 전사의 얼굴이 있었다. 정의를 위한 마지막 전투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일주일 뒤 백이강이 후원하는 자선 갈라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모든 것이 그의 위선적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자비로운 기업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거짓된 얼굴 위로 쉴 새 없이 터졌다. 행사가 절정에 달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평호 기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백이강 회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5년 전 회장님께서 인수한 한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에 대해 김평호 기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백이강만이 알 수 있는 단서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백이강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노련하게 질문을 피하며 웃어넘겼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조용히 무대를 향해 걸어 나왔다. 민설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연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5년 전 실종되었던 기자 민체리와 너무나도 닮은 그녀의 모습에 오래된 사건을 기억하는 기자들의 눈이 커졌다. 백이강은 그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리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백이강 씨, 당신은 내 동생 민체리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자신이 체리의 쌍둥이 언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녀의 신호에 따라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에 체리의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연회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한 기자의 마지막 절규를 지켜보았다. 영상 속에서 체리는 백이강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고 있었다. 저걸 꺼, 당장 끄라고. 백이강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가 무대 기술팀을 향해 달려가려던 순간 김평호 기자와 윤 선생이 하늘이를 데리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하늘이는 백이강을 보자마자 5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공포를 토해내듯 지저대기 시작했다. 녀석은 백이강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윤 선생은 간신히 목줄을 붙잡고 있었다. 윤 선생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개는 5년 전 백이강 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 민체리 기자의 반려견입니다.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은 단순한 동물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끔찍한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이자 저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체리의 마지막 영상, 김평호 기자가 추가로 공개한 회계 장부 원본, 그리고 하늘이의 격렬한 반응, 모든 증거가 한 사람, 백이강을 가리키고 있었다. 연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백이강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자신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허무하게 체포되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백이강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은 5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던 체리의 유골을 한 야산에서 찾아냈다.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서리는 체리의 작은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하늘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리는 묘비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체리의 옛 사진이 아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그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하늘이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었다. 체리야, 이제 다 끝났어. 편히 쉬어. 서리는 자신의 기억과 명예, 그리고 동생의 억울함까지 모두 되찾았다.
그녀는 앞으로 언론사를 하나 세워 체리처럼 진실을 위해 싸우는 기자들을 후원하며 살아갈 생각이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그녀의 곁을 지키는 반려견의 이름. 이제 그 이름은 두 자매 모두의 것이 되었다. 한 명은 기억 속에서, 다른 한 명은 현실 속에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것이다. 하늘이가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서리는 미소 지으며 하늘이와 함께 따스한 봄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길고 길었던 상처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삶에도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다.